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지붕이 떨어지면서 주민 1명이 다쳤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도 돌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활주로가 한때 폐쇄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41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8,70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발생이 434명, 해외 유입이 7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계속 악화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45만 명이 참가하는 오토바이 축제 집단 감염 영향으로 미국 중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센터 CDC는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침을 변경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계 2차 집단휴진 이틀째를 맞아서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게는 절반가량 줄어드는 등 환자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해서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단체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는 동안 제주에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외벽이 떨어지고 신호등이 부러지는 등 130여 건의 강풍 피해가 났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아파트 외벽 일부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뜯겨내린 외벽은 주차된 차량을 덮쳤습니다. 추락한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나온 자재들이 강풍을 타고 골목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친 한라산에선 탐방로를 관찰하는 CCTV가 꺾였고 신호등도 강풍을 못 이기고 부러져 순환을 겪었습니다. 적대 부러진 거 말고도 지금 뭐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그런 인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많습니다. 오늘 태풍이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는 길게는 수백 미터씩 도로 위에 누워버렸지만 궂은 날씨에 복구도 쉽지 않습니다. 보수팀이 왔었는데 건드리를 못하고 놔뒀다가 보니까 오후에 점심 먹고 와서 보니까 이게 싹 다 넘어갔어요. 태풍 바비는 한라산에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려 평소 말라있던 하천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제주시 4대 하천인 월대천은 수위가 한때 범람 위험 수위인 2m에 육박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이 좀 심했고 또 수위가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대피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 제주시 일부 도로도 배수관이 낙엽과 쓰레기에 막혀 침수돼 차량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주공항은 모든 항공편 운항이 끊겨 이용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기점 여객선도 태풍 때문에 9개 항로, 여객선 15척 모두 결항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제주에 엄청난 강풍과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상륙한 태풍 바비 영향으로 북한에서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는 황해남도 일대에 많은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으로 나무들이 꺾인 장면 등을 방송했습니다. 북한의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은 청천강, 압록강 하류, 대동강 등 주요 하천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새벽에도 태풍특보를 이어갔으며 영화를 방영하면서도 자막으로 홍수주의 경보를 알리거나 잠시 끊고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가 결렬되면서 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의협은 무기한 총파업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의료 정책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결렬되자 의사협회는 예고대로 내일까지 사흘간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개원의까지 모든 직역 의사들이 단체 행동에 합류한 겁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사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사인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진료 차질이 발생하면 동네 의원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는 업무 개시 명령이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기한 없는 3차 집단 휴진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으로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그리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그때는 무기한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정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업무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대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의료계. 코로나 확산 속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의사협회 제시한 잠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단체 행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병원별 제출 현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일부 병원 전임의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시험과 인턴시험을 거부하고 코로나19 선별진료 업무의 경우 인력 파견 형식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차 총파업을 막자며 6차례나 만났습니다. 밤샘 협상으로 합의문까지 작성했는데 끝내 의료계가 돌아선 건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 고수 때문이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새벽까지 막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뤄 잠정적으로 합의문도 마련했습니다.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 문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곧 판이 뒤집혔습니다. 전공의협의회 대의원 총회에서 집단 휴진 철회 안건이 부결돼 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추인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완전 철회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만 정책 추진을 유보하겠다는 정부 안은 결국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6차례 실무회담을 진행했습니다. 23일 전공의협의회와 총리 간 면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 있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24일 의협과 총리 면담은 큰 소득은 없었지만 즉각 실무 대화를 갖는다는 데 합의해 대화 창구를 열어뒀습니다. 이에 힘입어 25일 의협과 복지부는 밤샘 협상까지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네, 의사들이 2차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된 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건강이 악화할까 두려워하면서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차 집단 휴진 있기 하루 전 암 수술을 받기로 했던 김가연 씨. 한 달 전 자궁암 판정을 받자마자 바로 수술 날짜를 잡고 기다렸는데 주치의가 휴진에 들어간다며 수술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화 연락을 받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오히려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울지 않았어요. 죽는구나 그냥 생각을 했어요. 안 되는구나라고. 수술을 기다려야 하니 퇴원할 수도 없어 다니던 회사엔 무급으로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더 힘든 건 그 사이에 암세포가 더 퍼지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본인 어머니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멈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의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수술 일정을 조율하던 식도암 환자 박명수 씨도 수술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증으로 식사조차 하기 어려워 몸무게는 자꾸 줄어만 가는 상황. 70대 고령이라 체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수술해달라고 병원에 거듭 부탁했지만 집단 휴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내가 보는 4, 5kg가 빠져있는 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3달, 한 달 반 사이. 안 먹으니까 죽 먹으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6년째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충수암 말기 환자가 기약 없이 수술이 연기됐다는 등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을 강행하는 의사단체를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7만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재접수를 허용하지 말자는 청원은 20만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암 환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441명 늘어서 지난 3월 7일 483명 발생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8,706명, 사망자는 1명 추가돼 3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434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산발적 확산도 이어져서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을 비롯해 전남 13명, 대구 1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도 8명씩 확진됐고 대전과 경북 각각 3명, 울산, 전북 2명씩, 충북, 제주에서도 1명씩 나오는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93명 들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14,461명입니다. 격리 중인 환자는 347명 들어 모두 3,942명입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는 4명 들어 46명이 됐고 치명률은 1.67%를 나타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가 엄중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맞고 우리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전 국민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서울 도심 집회 확진자 중 40%는 60대 이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으로 발전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신천지 집단 감염 사례보다 피해가 클 수 있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국회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 전면 폐쇄됐고 일정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한 언론사의 사진 기자로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 당직자들과 다른 취재진도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확진 결과가 전달되자 국회는 신속하게 전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출입을 통제하고 자정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에서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면서 그때까지 통제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동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당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을 위해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일정을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다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모든 정당이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취소했고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이던 상임위원회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확진자가 국회 본청에서 일했던 만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 여기에 일정이 모두 멈춰서면서 결산 심사와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확산세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시설에서도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된 상태인데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60여 명이 확진된 파주시 스타벅스. 역학조사 결과 환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양시 분식점, 서울 강남구 커피 전문점 등 최근 집단 감염이 일어난 카페와 음식점이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환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주문 등을 할 때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환경에선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현장 점검은 이런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습니다. 19일날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음식점들은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잖아요. 그 단계를 저희가 확인해 나왔고요. 소독제는 비치했는지, 방역수칙 안내문이 있는지, 환기는 제대로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방역관리자가 지정돼 있는지, 좌석 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대기자 만약에 줄을 쓰시게 되면 1m 간격 대기자 간에도 유지를 꼭 해주셔야 되고 영화관에서도 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한 칸씩 뛰어앉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 때까지 현장을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택시에 태우지 말라는 지침까지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자칫 마스크 갈등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성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가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택시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자를 의무적으로 성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석 달 전 마스크 안 쓴 손님을 택시가 승차 거부해도 불이익 주지 않겠다던 방역 지침. 이번에 더 강화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예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택시에 태우지 말도록 한 겁니다. 택시 승차 거부 의무화 첫날, 현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은 서울역 앞에 택시 승강장입니다. 승객들이 마스크 잘 쓰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턱에 걸친 마스크 1명 외에는 승객과 기사 모두 무더위 속에서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고 승차 거부 실랑이도 없었습니다. 안 쓴 손님들 많아요, 선생님?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승차 거부로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고객하고 말다툼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강요하지는 못하죠.
그렇죠. 대신 뭐 제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제가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스크 써달라고 했다가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으로 340여 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폭행과 상해가 절반 가까이 돼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들의 걱정이 기후가 아닌 겁니다. 무조건 승차를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어렵죠. 가려 태울 수 지금 손님이 없는데 손님을 가려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들의 승차 거부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과태료나 벌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크게 낮췄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수출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망대로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3%에 그치면 1998년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1980년 석유 파동 당시 마이너스 1.6%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은금융통합위원회는 기준금리 역대 최저치인 현재 연 0.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 인하 여력이 적은 데다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계속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하를 미루고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부 내륙주가 남부에 이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밀접 접촉자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흘 동안 열리는 오토바이 축제가 사우스 다코타주의 스터지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45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시 당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Our numbers, attendance seems to be where it's at every other year, excluding anniversary years. Our numbers are ahead. People are tired of being at home. You know, this is what this rally started about, is freedom. 축제의 대가는 우려대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와 연루된 사람 수십 명이 전국 각지로 코로나19를 퍼다 나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 기간 문신 가게나 술집에 들렀던 사람들이 양성 환자로 판명된 겁니다. 행사 장소와 붙어있는 주에서 특히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주를 포함한 중부주가 미국 전역에서는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등 동북부에서 남부로 옮겨간 데 이어 중부 내륙이 차례가 된 셈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중부가 코로나19에 갇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It's for middle America too. The Nebraskas, the Oklahomas, we need to see those embraced. We don't need to have a third wave in the heartlands, right? 이런 가운데 CDC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 모델을 추적해보면 50%가량이 증상 발현 전 감염됐다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윗선에서 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에 집중해 한눈을 판 사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사고 발생 위험 시 미리 경고를 주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개발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종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